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게 이슈였나요? 네, 이번 주는 유독 4.3 관련 소식이 많은데요. 첫 번째 우선 기쁜 소식인 4.3 수영인 재판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번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을 했어요. 네, 그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을 받은 수영인 8명에 대한 재심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검찰이 그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아무튼 수영인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의미 때문이겠죠. 네, 어쨌든 판결은 이제 증거를 토대로 진행이 되는데 판결문이 없는 경우가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고 일반 재판 같은 경우도 판결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눈에 띄는 점은 공판 검사가 네. 그 최종 의견에서 네. 4.3의 비극이 국가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됐다 이렇게 시인한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수영인들의 뭐 명예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란다는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4.3 수영인에 대한 재심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 작년 1월인가요? 그때 네네네. 수영인 18명에 대한 재심이 있었고 그때 이제 공소기각 판결이 네.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판결이 이번 재심에도 영향을 끼쳤겠죠. 네, 그 2019년도에 그 공소기각 판결이 난 건 첫 이제 재심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재판의 불법성을 놓고 법리 다툼이 충분히 이제 진행이 됐었고 법원에서도 최종 판결로 당시 재판의 불법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2차 재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 개시 이후에 한 달 만에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재심에도 사실은 이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죄가 선고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공소기각이랑 무죄랑 뭐가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줄까요? 네, 무죄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건데 공소기각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용어거든요. 공소기각은 그러니까 공소기각이든 무죄든 어쨌든 그 피고인 즉 수영인들이 죄가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부분은 같습니다. 근데 공소기각이라는 거는 공소 그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그 절차 자체를 이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치욕적일 수 있는 거죠. 변호인이 이제 무죄 구형에 대해서 환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소기각을 이제 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 1차 재심 때도 공소기각 판결이 났고 2차 재심 때도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재판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4.3 당시에 이루어진 전체 군사 재판이나 일반 재판에 대해서 불법 재판임을 다시 한번 판결을 통해서 확정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변호인단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은 거죠? 언제 네네. 진행이 되나요?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제 오전 9시 4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네. 선고됩니다. 4.3 수영인들이 빨리 네. 좀 명예 회복을 하고 아픔을 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예. 다음도 4.3 소식인데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심사가 진행 중인데 네. 행안위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틀이나 심사를 했는데 끝내 네. 결론을 못 내렸어요. 네. 네, 지난 17일, 18일 이제 이틀 동안 심사를 했었는데 결국은 정부하고 그 이견차 때문에 네.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 개정안 심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이 4.3 특별법 개정안의 어떤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4.3 특별법은 이번이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제정된 거는 1999년 제정됐고 당시에는 이제 그 4.3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네. 희생자 선정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희생자들에게 배보상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안에 이제 누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생자들이 밝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배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국회 때부터 이 배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네. 지난 국회에서 사실은 정부 측의 어떤 좀 반대 그런 네. 입장 때문에 법안이 폐기가 됐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법안인 심사 소위에서도 그러니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렇게 난항을 겪는 이유가 같은 맥락인가요? 네, 사실은 뭐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온도차는 조금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안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핵심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군사재판 무효화, 그리고 네. 추가 진상조사인데요. 네. 20대 국회 때에서는 정부와 야당이 사실은 이 보상 금액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어서 사실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가 된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야당은 의외로 좀 협조적인데 일단은 그 보상금 금액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그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안에 따르면 보상 금액이 이제 희생자 한 사람당 1억 3,200만 원, 네.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에 어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넣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는 그 보상금을 법안 안에 그냥 구체적으로 넣어달라는 네. 거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하자라는 주장이 결국은 이틀 동안 계속 네. 논의를 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서 이제 결국은 결론을 못 냈는데요. 일단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나 5.18이나 부마 항쟁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거기에서도 이제 국가 배상법에 따라서 네.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라고 이제 규정만, 그러니까 기준만 기준만 정해놓은 정해져 거고 있고. 있고, 네. 그 반면에 이제 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명시한 금액 경우도 자체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차이는 뭐냐면 이제 뭐 부망쟁이든 민주화 운동이든 5.18 같은 경우는 사실 1980년대 전후로 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국가배상법 따라 금액이 산정이 가능해요. 국가배상법은 그 당시 남아있는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강제동원이라던가 4.3 같은 경우 사실 70년도 전이다 보니까 당시에 그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산정을 하려면 뭐 물가나 임금이나 네. 이런 게 추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능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예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여야와 정부가 일정 부분 합의한 부분도 있죠. 네, 네. 그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던 그 지금 앞부분에 4.3 수용인 군사재판 말씀하셨는데,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 정부가 검사가 그 일괄적으로 모든 수용인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방식에 동의를 했어요. 네. 그동안은 정부에서는 법률로서 재판이 끝난 것들을 이제 무효화하는 거는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정부의 동의가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어쨌거나 핵심 쟁점은 이제 보상 금액이 남은 거네요. 네네. 예. 다음 심사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 거죠. 예. 네, 일단 다음 심사가 그 24, 25일 이틀 동안 진행이 돼 있는데요. 17, 18 이틀 동안 그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우선 24일 첫 번째 안건으로 또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좀 커서 합의점이 과연 도출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추진하려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24일까지는 시간이 좀 뭐 길지는 않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부 실무진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설득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그 어려운 점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을 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이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법안 심사 전에 공청회도 한번 열렸잖아요. 네네네. 그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사실은 이것도 약간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들도 있는데 네. 이번에 뭐 그 심사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들은 없었나요? 그 부분과 네, 그래서 관련해서. 공청회 때 이제 갑자기 좀 튀어나온 네, 얘기여서, 그러니까 이명수 의원은 일부 개정안을 이미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심사 중인데 본인이 다시 전부 개정안을 내놓겠다라는 거는 다시 그 법안을 준비를 하고 의원들의 이제 서명을 받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늦어질 수 네.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이번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네. 이명수 의원하고는 심사 끝난 다음에 여러 차례 통화 시도를 했는데 연락은 안 됐고, 그렇군요.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명수 의원의 일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인데 이거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정안을 서명했던 의원들의 다시 사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이 공청회에서 한 발언은 이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또 이명수 의원 다시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달
달 중에 상임위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네. 사실 연내에 사전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관측이 사실은 지배적이고요. 근데 다음 24, 25일 중에 법안 심사가 상임위를 통과를 하면 네. 그다음에 그 법사위와 전체 회의 의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부 입장만 설득이 되면 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임위를 통과하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상임위 심사가 사실은 제일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뭐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죠? 네. 다음 소식은 가짜 농부 무더기 검찰 송치 사건입니다. 경찰이 농지법 위반한 사람 200여 명을 무더기로 네. 검찰 송치를 했어요. 예. 네. 검찰이 아마 전국적으로 그 부동산 그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농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데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농지를 대규모로 산 다음에 이걸 이제 잘게 쪼개서 네. 다시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적발이 된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시세 차익을 20억 넘게 네. 거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농업법인인데 이 사람들이 제주에 있는 한 2만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를 농지를 이제 사들인 다음에 이거를 7일 만에 28명한테 이제 쪼개서 이제 분할해서. 되팔았는데 20억에 사서 47억 원에 7일 만에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네. 더 놀라운 거는 어쨌든 땅을 쪼갰지만 농지를 살려면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네, 되고 네. 농사 짓는 사람만 팔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이 농업법인에서 그 허위 서류를 꾸미는 것도 도와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그래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200명 정도 지금 무더기로 검찰에 넘긴 거잖아요. 네네. 예. 시세 차익 전체 금액도 상당하겠어요. 예. 네, 경찰에서 최근 수사했던 것 중에 아마 금액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 뭐 공무원도 포함돼 있고 네. 농업법인까지 포함해서 총 200명인데 시세 차익은 이제 140억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한 10명 정도가 그러게요. 포함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 공무원. 네, 그러니까 주말 농장을 위해서 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그냥 방치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다행히 이제 제주 지역 공무원은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깨끗하고 안전하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제주도의 그 입장이 전면 이제 또 수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희룡 지사가 실천 조치 1호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악산 일대가 또 다른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문화재로 지정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문화재 지정과 별도로 이달 안에 사업자 측이 보완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입장. 사업자 측은 사업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답해 제주도의 이번 조치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송악선언이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은 가운데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주민 협의가 없으면 사업을 허가해주기 어렵다고 밝혀 비추가 주목됩니다. 주민 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경 승인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희룡 지사가 현재로선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사업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놓고 벌이는 패널들의 용호상박 이슈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때 아니에요, 의원님? 예, 지금 도정 질문하고. 예, 요즘 도정 질문이 있어서 바쁘긴 하지만 네. 그 바쁜 시간보다는 제가 이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그 원희룡 지사가 최근에 송악산 선언을 했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말 아침에 이제 송악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 박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예.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네. 번째가 이제 송악산과 중문 주상자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였고요. 두 번째가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검증을 좀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주 생태계, 특히 이제 동물 테마파크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지금 헬스케어 타운을 공공 의료에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좀 만들겠다. 그리고 오라만 관광단지까지 얘기하면서 맨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주의 청전, 제주의 환경이 헌법적 가치다라고 선언했으니까 선언 그 자체로만 보면 제주의 자연 환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원희룡 도정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송악산 선언이 갖는 의미?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원지사님께서 과거 2014년 이제 관덕정 출마 선언을 하셨을 때 그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겠다. 저는 이 세 가지 단어에 원지사의 도정 철학이 들어있다고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저는 자연의 가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제주도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자연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청정과 공존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번 송악산 그 선언 자체가 굉장한 유의미한 그 발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저는 원희룡 지사님 보면 참 선언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선언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실천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도정이 지금 6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한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도 왜 그 의지에 따른 행정적인 실천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반성을 아마 원희룡 도지사도 이런 선언을 하기 전에 스스로 했을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그리고 뭐 그 이후에 1호, 2호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6년 동안의 도정을 통해서 제주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민들에게 전달이 됐느냐. 그리고 충분한 시간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뜻은 좋으나 상당히 많이 아쉬운 선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좀 일부 동의를 안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제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뭐 합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있었지만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원희룡 지사께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이따 제가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원희룡 지사가 집권을 한 이후에 저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차치하겠습니다. 근데 그거죠. 송악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송악산을 지키겠다. 그리고 중문 주상 전리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송악산 이제 앞으로 지켜가야 되는 과제인 거고 중문 주상 전리 보면 판단이 대법원에서 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부영이 결국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거지만 그 이전에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고도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행정이 좀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환경운동연,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주장이 있었고 그게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연 행정의 책임은 없었는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짚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동물 테마파크도 마찬가지다. 지금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뭐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이 다 바뀌었는데 한 달도 안 남기고 결국은 다시 했더니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재평가만 했더라도 이런 분란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님이 뭐 여러 가지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좀 안 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는 것, 뭐 좋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제까지 미뤘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게 아닌가요?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송악산 선언이 딱 나왔을 때 이제 아까 뭐 좀 뒤늦은 감이 있다는 이야기 하셨지만 시점과 장소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하필 송악산이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송악산이 갖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겠죠. 일단은 송악산은 제주의 역사가 담겨 있는
타임캡슐과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인문적인 환경에 갖고 있는 상징성. 두 번째, 송악산은 많은 사람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야 송악산에 호텔이 난 안 돼라고 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이런 두 가지 점들이 선언 내용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송악산은 그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치 중에 네. 그 가장 큰 가치의 하나인 그 어찌 보면 화산 분출이 바닷가에서 일어난 그런 수성 화산 분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특색이 인간과 동물의 그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큰 학술적 가치가 있었고요. 특히 또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송악산 주변에 일제가 예를 들어 만들었던 여러 가지 알뜰의 비행장 그리고 진지 동굴이 있어서 저는 원희룡 지사가 말씀했던 그런 자연적 가치와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일제와 관련된 선언적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학술적 가치 플러스 원지사의 이제 앞으로 환경 정책에 대한 철학 이 부분을 저는 명시하는 약간 명쾌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렇죠. 장소다. 그래서 저는 네. 좀 상징적인 의미가 네. 있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송악산 선언이 이 직후에 이제 뭐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네네.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쇼잉 같은 뭐 그런 쪽에 어떤 비판적인 시선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구체적인 그림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송악산 실천 조치 1호, 2호까지 나온 건데 일단 1호 내용이 이제 송악산을 이제 문화재 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뭐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그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송악산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학술 용역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그 용역에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제주도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적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 양병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의 네. 공감이 없었다는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웠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송악산의 학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아마 박사님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많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특히 지역 주민들이 동의가 된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과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뭐 근데 송악산 뭐 학술 용역을 안 해서 가치를 몰랐나요? 우리가 학술 용역 여러 번 했죠. 근데 뭐 문화재로 지정하겠다 다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원희룡 지사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문화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협의해도 결국 임기 말에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학술 용역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지정하고 뭐 이런 건데 전 상당히 아쉬워요. 지금 당장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없었다. 그리고 행정이라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이 그렇게 권위를 줬고 권한을 줬는데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위임받은 권한을 좀 잘 쓰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은 없다. 오히려 화려한 수사만 가득한 선언이었다. 김 박사님의 어떤 저런 지적이나 주장과 같은 맥락, 저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거 약간 노림수, 네. 추후를 본 노림수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이 선언을 할 즈음에 이제 그 사업자 측이 뉴오션타운 사업자 측이 뭐 환경단체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의견 검토 부분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뭔가 문제가 폭로될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한 거냐 이런 해석들도 저런 지적과 같은 맥락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일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우리 의회에서가 그 상임위에서가 그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유의 최초로 이제 자동 폐기되는 그런 환경영향 평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지사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 그리고 지사의 철학이 가미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뭐
지사 임기 말년에 뭐가 추진을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의지가 있으면 임기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용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용역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송악산의 가치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좀 의미 있다고 보고요. 문화재 지정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대로 하게 되면 2022년 4월 달에 추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리한 추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도의회의 역할 중에 제일 잘하는 일 하나 꼽으라면 네. 바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꼽을 텐데 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됐을 때 제주도에서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좋다. 관련 법령에서 지구지정 취소나 사업개발 시행 승인 취소와 같은 법적인 조치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뭐 선언, 뭐 조치, 선언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원희룡 도지사한테 있었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그리고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선언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뜻은 좋으나 그 순수성 그리고 과연 그 제주의 자연 환경을 정치적인 이벤트로 좀 만든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또 다른 시각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2호 조치 네. 동물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람사르 습지위원회와의 어떤 의견 협의 없이든 사업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입장보다는 좀 진일보한 거여서 지금 이제 김한국 의원님이 계속 주장하고 네. 있는 여러 가지 과제나 오해의 여지들은 있으나 어떤 그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뒷받침하는 시선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나요? 분명히 어떤 좀 진일보한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좀 진정성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네. 먼저 말씀하시죠. 뭐 진정성 글쎄요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뭐 문희룡 도지사의 진정성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근데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행정의 진정성은 속마음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진정성을 판가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많이 아쉽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나아진 건 전향적인 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분명히 아쉽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에 사실상 원인 제공자 역할을 네. 도정이 한 거니 다름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한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좀 진솔한 사과가 우선 됐다고 한다면 아마 이 조치에 관련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들죠. 저는 그 송악산 선언의 이후 2호 조치로 한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 간의 이제 합의 이 내용이 이행이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생태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우려가 됐을 겁니다.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맹수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풀어놓는다?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송악선언과 맞물려서 저는 앞으로 그 제주도 개발 보전 그리고 정책 방향이 이번 명확하게 그 동물 테마파크를 통해서 이제 그 사업자한테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제도적인 조치들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발하시는 그런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송악산 선언 그리고 동물 테마파크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봐서 앞으로 개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동물 테마파크나 오션타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사실은 이제 시사하는 거잖아요. 네. 사업이 과연 중단될 수 있을까? 중단이 되고 나면 이제 당연히 사업자들이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소송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뭐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그런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지역 주민들이 계속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었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면 뭐 법원은 뭐 법적인 소송에서도 뭐 패소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충분하게 차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럴 만한 방법도 수단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송악산 오션 그 사업에 있어서 그 앞에 이제 원래 10월, 11월 달에 있었던 그 영리병원하고 또 그 헬스케어 타운 그 맥락에서 보면
아마 우리 도에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영이라든지 영희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송악산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히 그 사업 취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도에서도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고 또 아까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반경 500m를 어찌 보면 이제 문화재 관리 지구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 이게 문화재 지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에서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관련돼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일 텐데 뭐 도의에서 당장 얘기 나온 게 뭐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한 이야기들이 도의에서 나오는 건 지금 행정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이런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당장 그리고 일면 송악산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게 도지사님 좀 면담 좀 합시다.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라는 것이었고 동물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왕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좀 철학적인 어떤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면 그분들을 안 만날 이유는 없죠. 그럼 이런 선언을 하기 전에 그분들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뜻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 필요했을 텐데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하고 안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원희룡 도지사가 이 선언의 의미를 결국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에 대한 이벤트용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과연 없었겠느냐. 그런 부분이 일말이라도 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계속 이제 끊임없이 어떤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셈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민협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송 문제가 잘 풀린다 하더라도 사실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풀기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그 송악산에도 사실은 그 땅을 갖고 계신 주민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네.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송악산 자체를 어찌 보면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도민 모두가 찬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토지를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송악산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큰 의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적재산권의 침해는 있지만 어쨌든 송악산 자체가 제주도가 보호해야 될,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개발할 수 없는 토지거든요. 송악산 주변이. 네. 그래서 저는 이 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면 도지정 문화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문화재를 지정한다기보다도 안 되면 도지정 문화재로라도 송악산을 보호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도 어찌 보면 뭐 지방비 부담이 있겠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지금 현재 뉴오션 타운의 개발 부지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를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금 중국 자본이 갖고 있는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하면 지금은 지역 주민들 간에도 좀 많은 이해 당사자 간의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1호는 이제 송악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 2호는 이제 동물 테마파크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3호는 뭐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뭐 송악 선언할 때 보면 오라 관광지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영리병원도 얘기했지만 영리병원은 그 녹지국제병원 같은 경우에는 JDC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라 관광단지와 관련된 조치가 3호에 담긴다면 그게 아닐까 예상할 수 있죠.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부분은 저하고 김 박사님하고 사전에 얘기가 없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악산하고 이제 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물론 부지도 적고 사업 규모도 적습니다. 하지만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제주도 그 투자 유치의 가장 큰 면적과 규모가 포함됐거든요. 100만 평이 넘고요. 사업비만도 5조 2천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라관광단지가 그 선언 3호가 될 것이라고 이제 똑같은 동의를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난개발은 우리 원지사는 안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김 박사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네.
이제 아무튼 3호, 4호 이제 실천 조치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어쨌거나 이 송악산 선언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번 도정 질문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이게 대선용 이벤트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예, 아까 뭐 김 박사님 중간에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예. 저는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겠는데 우리 지사님 좀 믿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지사가 제주도 왔을 때 2014년도 3월 16일 관덕정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자연,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18년도에 재선 출마하면서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믿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면 안 되나 하시는데. 그 믿고 싶어요. 진짜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신뢰라는 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 도민들 입장에서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좀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좀 신뢰를 보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뭐 신뢰를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6년이라고 한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간 속에서 원희룡 도정이 과연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위들이 있는가? 근데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물론 뒤늦었지만 이 뭐 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건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다 너무 늦어도 늦은 게 아닌가? 뭐 진작에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마침 뭐가 걸리냐면 대선하고 맞물리니까 자꾸 대선에 도전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겠다는 이미지를 대선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민들이 못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게 아니라 못 믿게 한 원지사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주에서 전국화 이슈로 만들 사안들이 꽤 있잖아요. 네. 저희가 워낙 테스트 배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전기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환경이었을까? 좀 주목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길면 이거죠. 제주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시선으로 제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는 서울 사람들 가장 많은 표를 갖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제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주의 환경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가 이렇게 가는 관광객들이 오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장 각인된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런 환경을 지킨 도지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찌 보면 자기가 향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거나 대권 도전했을 때 표심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맥락은 같습니다. 하지만 네.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네. 그 원지사께서 대선 도전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맞고 그 우리 제주도를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제주도 딱 하면 생각나는 게 평화의 섬 그리고 4.3의 아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청정과 공존의 천혜의 환경. 특히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그 제주도 관광 자체가 굉장히 트렌드가 바뀐 게 머무를 수 있는 곳, 청정한 곳. 이게 어찌 보면 이번 원지사가 송악산 선언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에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한 44건 정도가 됩니다. 네. 한 14년, 5년 동안요. 그 44건 중에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2014년 이후에 대규모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 허가 4건에 불과하거든요. 최근에 한 건은 다시 허가 취소를 했듯이 저는 이 개발에 대한 철학은 원희룡 지사가 처음에 우리 제주도 내려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청정과 공존 그리고 자연환경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그런 가치가 저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디긴 하지만 생색내기는 그렇죠. 아니었다. 네, 그리고 네. 앞으로 지켜보시면 원희룡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도 청정 공존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꿈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믿어주세요 하는데 못 믿겠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못 믿겠다는 그게 얘기입니까? 우리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는 원희룡 지사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건 뭐 제2광 문제는 뭐 다른 문제니까 빼두겠습니다만 제주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비자림로예요. 아마 그 비자림로의 그 드론으로 찍었던 사진에 달렸던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자림로와 관련돼서는 여기 이 청정 환경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환경 뭐 여러 가지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지켜서 하겠다, 추진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다른 건 다 하겠다면서 그 비자림로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답을 제가 좀 드릴까요? 저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뭐 아까 제2공항도 있고요. 비자림로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 주시면 특히 비자림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원지사가 뭔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 나온 김에 그 비자림로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좀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 삼나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사실 어찌 보면 환상의 비자림로라고 생각하지만 삼나무라는 그 나무 자체가 지금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 도로를 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의 고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알러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저는 조만간에 지사님께서 비자림로와 관련해서도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러니까 이 비자림로 나와서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자꾸 알러지는 그러니까 삼나무의 유해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나무 불편하니까 자르자라는 건데 아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의학적으로 200개가 넘어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감귤 관련된 응애도 있어요. 그러면 그 200개 된 물질이 알러지를 유발하니까 삼나무를 자르자라고 하는 논리라면 그럼 감귤 과수원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비자림로에 대한 이야기를 호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호도는 아니에요. 얘기를 다시 합리적으로 이어가죠. 가자는 거죠. 지금 비자림로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송악산 선언 직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환경에 대한 어떤 난개발 방지 이런 방점을 띄는 거라면 지금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입장 발표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들을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제주에 왜 난개발이 왜 됐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더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그리고 더 많은 렌트카가 오니까 도로도 넓히고 도로 넓히니까 뭐 나무도 자르게 되고 그리고 바다도 매립하게 되고 결국은 제주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난개발이 생기는 거잖아요. 중산간 지역의 타고나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수많은 이 난개발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3,500만, 4,000만까지 가는 제2공항이 생기면 이런 난개발은 우리가 피할라야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도지사가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은 논외로 하고 환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 글쎄요 좀 뭔가 중요한 것 하나를 빼뜨리고 숙제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도정질문에서 강행 의지를 밝혔어요. 그렇죠. 시정연설에서 네. 이건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이제 피상적으로 보면 맥락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의원님은. 네. 근데 저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지사가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뭘 할까요, 지사가? 주민투표를 할까요?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도지사가?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 게 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이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고요. 그건 그러니까 도민의 생각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제2도지사라면 그게 국토부의 결정이고 지금 원희룡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 책임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고 국토부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 3명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역 제2도지사잖아요. 그럼 제2도에 이런저런 이게 있으면 제2도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모색을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원희룡 지사는 지금 원사이드하게 한쪽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희룡 지사가 책임이 없다? 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물론 제2공항을 무슨 세종시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제2도에 짓는 거고 지어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정책적 결정을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국토부 장관이 하더라도 현역 도지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겠습니까? 지금 원희룡 도지사는 손 놓는 정도가 아니라 거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요, 우리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의 특성이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했을 겁니다. 사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아까 지사가 자꾸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20년 전부터 도민이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가덕도 그 공항과 관련해서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 조금 맥락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무총리 산하에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년 됐습니다. 최근에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저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 얘기를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그 얘기를 지사도 반영을 했겠죠. 원희룡 지사가 그 얘기를 그럼 그렇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필요하다. 저희 도민들 좀 못 살겠다. 찬성하는 반대하는 사람 둘로 나눠져 가지고 저희도가 둘로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다. 국토부 당신들 뭐 하냐? 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 했고요. 저도 도정 질문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서십시오.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야유도 받고 했는데요. 분명히 국책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정부에서 나서는 게 맞고 최근에 그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이제 된다 안 된다 이 자체도 내년 정치 정황에 어느 정도 요인을 주기 때문에 저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지사의 책임 없다,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떠나서 저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다 돼가서 그러면 이 공항 얘기가 나온 김에 요거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도정 질문에서 이제 의견 수렴과 관련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현 공항 확충안에 대한 거는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패널 두 분의 의견 잠깐 듣고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문항 가지고 실강이가 되면 결국은 저희 돈은 책임을 국토부나 정부에게 떠넘기고 발을 빼려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참 저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제2공항과 관련해서 왜 현공항 확충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 부분을 문안으로 집어넣자는 얘기가 나온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현 공항에 대해서는 확장,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토론회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이번 여론조사에 현 공항에 대한 확장안이 들어갔다 한 순간 정부에서는 현 공항에 대한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문항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합리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 아주 짧게 이제 패널 두 분의 의견만 들어봐도 사실은 이 의견 수렴만 하더라도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마무리를 하죠. 마지막으로 저희 마지막 코너 깨톡, 예,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한 말씀 하시는 원샷 카메라 보고 진행하죠. 네, 저는 이제 원희룡 지사님께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으나 뒤에 깨톡 한번 하겠습니다. 워낙 원 지사님한테 자주 날리셔서 볼 것 같아요. 네. 지사님, 제주의 환경은 지사님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도박판의 패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리고 도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좀 행정적인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한국 의원님. 예, 원희룡 지사님, 2014년 3월 16일 관덕정 선언 기억하시죠? 그때 말씀하신 자연의 가치를 지켜주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제주를 바꾸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1%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더 큰 제주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원희룡 지사께 깨톡을 날리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겐 네가 기적이야.